여러분, 경매로 단타 수익을 내고 싶은데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경매 투자를 하면서 단기 매도를 통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이 영상 들어오셨을 거예요. 많은 유료 강의를 들었는데 입찰과 수익조차 못 내고 있어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경매 지식을 안다고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죠.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하락인 게 대세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틈새를 찾아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봐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경매로 단기 매도를 통해 분명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매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가장 기초적인 6가지를 응용하고 실행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단기 매도를 통해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단타로 수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6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 투자금과 관심 지역을 정해야 돼요. 경매 물건은 엄청 많잖아요. 내가 가진 투자금과 관심 지역을 먼저 정한다면 그 조건에 맞는 물건만 찾으면 되겠죠. 오늘은 서울 봤다가 내일은 부산 물건을 봤다가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건을 집중적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내 돈으로 이 물건 어차피 입찰을 못하고 크게 관심도 없는 지역인데 볼 필요가 없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물건을 찾는데 집중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지역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단타로 수익을 내려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볼 이유가 없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 계획을 갖고 미래 가치를 더 따져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세, 거래량 등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매,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괜찮은 곳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임장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간혹 손품만 팔고 부동산 전화 몇 통 돌려서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파트죠. 내가 이 아파트를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을 자주 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실거래된 것만 보고 지금 매물을 찾아서 그냥 입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차를 사도 직접 보고 딜러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시승도 해보고 또 다른 차랑 비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귀찮은 거죠.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할인 매장 가서 싼 거를 사려고 하는 게 우리 심리인데 몇천, 몇억, 몇십억 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가보지도 않는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인터넷만 봐도 시세 다 알 수 있는데 언제 거기 다녀오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돈은 꼭 벌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정말 싼 물건은 부동산 사장님이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정말 싼 물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소개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왜 올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경매에 관심 있다는 건 일반 매물, 급매 아니면 초급매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 매물 중에 가장 싼 물건이나 내가 더 깎을 수 있는 물건을 찾고 그것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경매에 투자겠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 손품 팔고 평수를 잘못 알고 입찰한 분도 있었는데 더 큰 평수로 이제 시세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미납했죠. 낙찰 받고 그날 현장 가서 이제 확인을 봤더니 시세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보증금이 크든 작든 좋은 공부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 돈을 모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던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은 단기 매도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세 투자, 어떤 중장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매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거리가 멀든 덥든 춥든 임장은 꼭 가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장을 못 갔다면 입찰을 포기하는 것도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거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장 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현실적인 입찰가를 정하셔야 돼요.
경매 처음 입찰하신 분들 이제 입찰가를 듣다 보면 보통 최저가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시세 파악을 하니까 최저가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물건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보통 경매라면 엄청 싸게 받길 원해요. 지금 시세 뭐 30%, 50% 싸게. 일반 매물 중에 금매가 10% 싸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 싸네? 그럼 이거 빨리 잡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경매로 할 땐 그 마음이 없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건 나만 보는 게 아니죠. 권리상 문제도 없고 최저가 대비 현재 시세도 괜찮다면 그 많은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할 때는 휴가를 써서 이제 가야 되고 그런데 휴가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의미 없는 낙찰가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각자 원하는 수익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 물건으로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셔야 돼요. 욕심이 덜한 사람이 사실 돈 버는 시장이에요, 경매는. 이 한 건으로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경매를 한다면 중간에 분명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한 건 낙찰 받아서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경매는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신권 물건부터 매일매일 보세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두 번 유찰된 반값 아파트라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폭등했던 기간에는 유찰 안 된 신권부터 입찰을 엄청 했었거든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몇 천씩 올라가니까. 그냥 경매니까 덮어놓고 한 번, 두 번 유찰된 것부터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권부터 보셔야 돼요. 분명히 신권에 낙찰되는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 낙찰 받는 분들은 신권부터 시세 파악을 하고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유찰 횟수가 늘어나면 노출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자는 더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이라도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관심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많은 폐차를 각오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죠. 내가 단타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중장기 투자로 경매하는 물건하고 단타로 하는 물건은 시세 파악부터 입찰가를 다르게 정하게 되겠죠.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폐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매매 사업자로 500뛰기, 1000뛰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단타로 내가 수익을 자주 내고 하려면 입찰을 당연히 더 자주 들어가야 되고 입찰을 자주 하려면 인장도 많이 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그런 실행력과 마인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입찰과 임장, 물건 찾는 게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돼서 꾸준하게 경매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로 돈을 벌고 싶은데 막연하신 분들은 이 지식만 쌓지 마시고 정말 실행을 하세요. 주변에 경매 스터디 모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요즘에 많은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교육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행하셔야 그 어떤 결과라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소수 인원으로 하는 스터디 모임, 그 다음에 1대1 코칭반이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과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